네, 먼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연결해서 청와대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. 이경태 기자. 네, 안녕하세요. 이경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먼저 이 소식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이해찬 전 총리가 베트남 출장 중 별세했습니다. 앞서 대통령이 소식을 듣고 조정식 정무특보를 급파했었는데요. 네, 민주당의 큰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. 명복을 빕니다.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간 출장이었는데요. 현지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시술 치료도 받았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.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이번 출장을 만류하는 데 실패한 전화가 마지막이 됐다라면서 슬퍼했습니다.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꼽힙니다.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8년 당대표 시절에 대통령이 검사 사칭 뭐 이런 문제로 기소가 됐거든요. 그때 당 안팎에서 징계 요구가 있었는데도 징계하지 않겠다라면서 지켜줬고요. 2022년 대선 당시에는 물밑 지원을 이어서 대통령 지지도 공개 선언하고 적극 도운 분입니다. 특히 지방정부 출신의 대통령이 당내 기반이 좀 취약했는데 그 점을 감안해 자신의 조직까지 물려준 것으로 안팎에 알려져 있습니다. 대통령도 작년 12월 민주평통 출범회의 때 방금 저희가 시작할 생중계 전에 이제 영상에 나왔었는데 몸이 불편한 이해찬 전 총리의 손을 직접 맞잡고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등 이 총리를 극진히 애원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. 어제 따로 대통령이 애도 메시지도 냈습니다. 대한민국이 오늘 민주주의 역사에 큰 스승을 잃었다. 또 지역 균형 발전과 평화 통일 등 뭐 고인의 정치적 유산을 오랫동안 기억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네, 정말 이해찬 정 총리께서 고통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 네, 그리고 대통령이 결국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. 인사청문회 이틀 만이 낙마인 셈인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바인가요? 네, 그렇죠. 신년 기자회견 때 이미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. 국민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한 바 있죠. 당시 아쉬워했던 본인의 소명과 국민의 판단까지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빠르게 결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당에서 의견을 전달하기 전에도 대통령이 이미 자신이 결정을 내렸다라는 얘기까지 있거든요. 홍준표 정무수석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라고 지명 철회 이유를 밝혔습니다. 그러면 가장 큰 지명 철회 사유는 무엇일까요? 네,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아무래도 장남의 위장 미혼 부정 청약 음.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짐작됩니다. 국민들이 근래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가 부동산 문제거든요. 그런데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도 여기에 대해 크게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. 청문회 때 실제 장남의 부부 관계가 파혼에 이른 상태였다. 그래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부정청약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입니다. 여기에 장남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. 처음 설명했던 다자녀 전형이 아닌 사회기여자 전형이라고 말을 바꿔서요. 국민통합이라는 본래 취지를 감안해도 이 적격한 인사다. 뭐 이렇게 봐주기 좀 어려웠던 거죠. 네, 사실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대통령께는 부담이 적은 방법인데요. 지명 철회를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? 일단 홍익표 수석은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인사권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신 거다.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그러니까 지명 철회가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. 근데 사실 자진 사퇴를 좀 권유했더라도 가능했을까 싶습니다. 이미 이혜원 후보자 입장에서는 돌아갈 길을 끊은 상태잖아요. 그리고 실제로 이혜원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않겠다라는 입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다소 부담은 있지만 지명 철회란 형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.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제대로 된 예의고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본 것 같아요. 이번 지명 철회로 통합 인사 기조는 후퇴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. 상대 진영에서 어찌됐든 데려온 분이잖아요. 그런데 대통령의 부담을 생각해서 스스로 물러나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향후 통합 기조 인사를 시도할 때 좋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도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가 검증에 실패한 책임이 있다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인데요. 네,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어제 홍익표 수석이 어제 지명철의 발표 때 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.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그렇죠. 지났지만 언급게
보기에도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네.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지만 역대 정부에서 청문회가 필수적인 국무위원들 인사할 때 국회의원 출신들을 많이 써왔던 게요. 한 정당의 공천을 받았다면 그리고 선거를 거쳤다면 최소한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갖췄을 거다. 이런 기본적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수 정당 공천 시스템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부각하는 게 자기들한테 정부적으로 좀 도움이 될까?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리고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이 없다고 주말 동안 다시 못 박은 것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. 네, 대통령이 지난 23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밝혔던 내용인데요.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중과세율 최대 30%포인트가 더 붙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면제해 왔습니다.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된 내용인데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더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라는 기대와 다르게 현실에 다르게 작동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요. 근데 대통령이 관련해서 이번에는 면제 연장이 없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후에 이어진 언론 보도 그러니까 주말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면 주로 시장에 우려가 많다. 이거 연장 안 하면은 주택 거래가 더 안 될 거다.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. 여기에 대통령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라고 이제 또 한 번 의지를 보인 겁니다. 특히 상법 개정안 처리할 때도 나라 망한다고 했지만 지금 더 좋아지지 않았냐라고 한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. 그만큼 잘못된 좀 비정상적인 세제 혜택 부분을 바로잡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그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질까요? 이 부분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. 현재 현행 법을 보면 국가장이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또는 국가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 치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해찬 전 총리도 그동안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바를 봤을 때 가능하다라는 판단도 있는데 일단 행안부의 제청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해요. 마침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있는데요.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. 만약 국가장으로 치러지지 않는다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장으로 장례가 진행될 예정이고요. 일단 아직 베트남에서 고인이 돌아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과정이 내일 새벽에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현재 조정식 정무특보가 상황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경태 기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청와대 소식 들어봤습니다.